과학을 읽다. 누구나 과학을 통찰하는 법. 정인경 지음. 여문책 출간. 코끼리와 시인.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고 사는가?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첫 문장을 던졌다.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만큼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까미는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삶에서 가치와 사실,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가치가 더 절박한 문제라고 단언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종교적 가치나 정치적 신념을 위해 목숨 걸고 죽어갔지만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 던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까미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근대 과학의 영웅인 갈릴레오를 대놓고 비웃었다. 중대의 과학적 진리를 주장한 갈릴레오는 그 진리의 주장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자신이 주장한 진리를 너무도 쉽게 부인해버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잘한 일이다. 그것은 화형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진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지구와 태양 중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주위를 회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하찮은 문제인 것이다. 까미에 의해 과학은 순식간에 삶에서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가 되어버렸다.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까미의 태도가 탐탁할 리 없다. 미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은 우주의 구조에서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를 언급한다. 까미는 물리적 질문을 인간의 삶과 분리하여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했지만 지금의 나는 물리적 질문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브라이언 그린은 까미와 대척점에 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시간, 공간 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항변한다. 그런데 과학의 탐구가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브라이언 그린의 말은 과학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물리학자의 주장으로 들린다. 솔직히 우리는 과학이 미치는 삶의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산다. 까미의 말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바쁘게 일하러 나가는 우리에게 우주의 구조가 어찌 돌아가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듯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시험을 잘 보고 월급이 오르는 일과 같은
삶의 문제지 과학의 문제는 아니다. 누구든 과학은 많이 알면 그저 좋은 정도의 지식이지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학은 정말 우리 삶에서 하찮은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막상 과학과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려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까미의 도발적인 말과 그린의 교과서적인 말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좋은 시를 하나 발견했다. 소설가 최인훈의 바다의 편지에 나오는 시 코끼리와 시인이다. 우리에게 광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최인훈은 발표하는 작품마다 역사와 세계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소설가라기보다 사상가로 불려도 될 만큼 그의 역사의식과 철학세계는 깊고 포괄적이다. 최인훈은 최근작 바다의 편지 곳곳에서 놀라운 과학적 식견을 보여주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시다. 코끼리와 시인.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았다. 한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장님은 코끼리는 큰 배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나머지 장님은 코끼리는 가는 뱀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이 장님들은 저마다 코끼리의 다리, 배, 꼬리를 만져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다. 만일 이 코끼리를 삶이라 부르기로 하자. 개별과학이란 것은 저마다 자기가 택한 테두리 안에서 삶을 본다.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개별과학의 본질이다. 아무리 정밀할 망정, 과학은 전체적인 접근을 스스로 삼간돼서 오는 부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과학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인식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과학은 이 이야기의 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을 코끼리 앞에 데려왔다고 하자. 그는 뜬 눈으로 코끼리를 보는 사람에다 비유할 수 있다. 그는 덩치 큰 짐승이라고 볼 것이다. 철학자는 삶을 전체적으로 관련시켜서 본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코끼리를 보았다고 하자. 그는 코끼리가 먼 나라에서 와서 먹이를 먹지 못하여 병들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자. 이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부른다. 그는 코끼리를 관찰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고 느낀 것이다. 그는 코끼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 시를 곱씹어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삶에서 과학과 철학,
문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통찰할 수 있는 좋은 시다. 예컨대 과학자는 코끼리를 사실적으로 설명하지만 시인은 병든 코끼리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린다. 그는 코끼리를 관찰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고 느낀 것이다. 그는 코끼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이 했던 것처럼 과학이 시인의 마음을 갖는다면, 다시 말해 과학과 인문학의 거리를 좁혀 과학기술이 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과학의 가치를 알고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제 과학은 과학자들의 연구실에서 나와 세계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응답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이 우리 삶에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된다.